자, 또 맹자입니다. 그 춘추 21장 춘추 기의즉 구절취지의 춘추 나왔죠? 그 오늘은 저기 그 춘추로 공자의 사상을 사실은 저기 이 춘추에 다 저기 집약이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기 이때까지 우리가 저기 여순으로부터 이제 여순 여임금 순임금 이제 그 다음에 사망 우탕 문무 주공까지 봤죠, 그죠? 거기서 이제 저기 그 다음에 성인은 바로 저기 공자죠, 그죠? 공자. 춘추를 말할 때는 공자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춘추라 그래서 단순히 저기 노나라의 역사서, 노나라 저기 은공 때부터의 그 역사서, 노나라 은공 때 그렇게 저기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그죠? 은공 그 자체는 훌륭했어요. 대단히 훌륭했는데, 은공 이후에 노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하찮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나 그 공자의 거기서 거기에서 그 뜻을 산 것이 기의가 구절취지의 그 뜻을 산 것이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공자의 절규를 춘추에 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공자의 이름이 구죠, 그죠? 공구. 내가 극히 그것을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춘추에서 사람 사는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자께서 그 뜻을 취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뜻을 이 절은 도둑질할 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몰래 또는 극하게 또는 저욱이 이제 이런 자세로 이제 겸양을 해서 얘기한 것이 이 절이에요. 공자의 겸양. 이것도 절이 공자가 도둑질해서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극하게 또는 몰래 또는 저욱이 이렇게 이제 춘추 시대의 사상을 비판한 것이 이 춘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춘추로부터 춘추 시대라는 말도 나왔죠, 그죠? 공자의 이 춘추라는 말에서 춘추 시대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이 춘추 시대는 바로 이제 문왕의 화려한 주나라의 정치, 거기서 이제 무왕 주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성왕 강왕까지의 그런 화려한 정치의 이력을 떠나서 춘추 이제 주나라가 동천을 하면서 이제 낙양으로 주나라가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주나라의 권력이 쇠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자가 있으되 천자의 명함만 가지고 있었지, 명함만 가지고 있었지, 천자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 것이 춘추시대죠, 그죠? 또 반면에 맹자가 살았던 이 전국시대는 춘추의 그것마저도 이제 역할을 못했던 시대가 전국시대죠, 그죠? 왕이 있어서 춘추시대에 주나라의 왕들이 있어서 왕에게 형식적이나마 우리 이렇게 제후국의 정치를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고만 받았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시책을 내진 못했죠, 천자가, 그죠? 그런데 전국시대는 아주 그거마저 없다는 얘기예요. 너 천자 있으나 마나 나는 내가 왕 노릇할란다. 그러고 원래 이 왕이라는 건 천자만 쓰는 칭호죠, 그죠? 천자만 쓰는 칭호인데 아무나 왕이 된 것이 전국시대죠, 그죠? 자, 봅시다. 맹자왈 왕자지적 시기시망 시망연우 춘추자. 자,
그 왕자, 이제 그 왕도의 정치를 제대로 하는 흔적적, 왕자지적, 시기, 시망, 이제 이 식은 불타서 없어지는 식이에요. 불화의 쉴 식이죠, 그죠? 불타서 없어지는 식. 이제 왕자의 흔적이 없어지고 시가 없어졌다. 시가 없어졌다. 이것은 저기 그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이제 저기 그 서리라는 시가 이제 주 왕실에 대한 얘기인데, 왕실에 대한 얘기는 소아에다가 저기 그 이제 기록이 돼야 아예 속하는 부류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가 아예 부류에 들어가는 시가 이게 저기 그 타락을 해가지고 일개 저기 그 이제 풍에 저기 지나지 않는 시가 됐다는 것이 이게 시망이에요. 그 외에 이 시망에 대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볼 상황이 아니고 이제 주자의 저기 그 이제 해석으로, 그래서 왕자의 흔적이 이제 종식이 되고 시가 없어져서 시가 없어진 연후에 춘추를 쓰기 시작했다. 공자께서 춘추를 쓰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저기 그 평인데, 맹자의 말씀인데, 그 이때까지 이제 그 요임금, 순임금, 그 저기 그 우왕, 탕왕, 문무주공까지를 저기 싹 저기 그 맹자가 앞장에서들 저기 그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요 앞장에 요 몇 장 부분이 그 유학의 그야말로 진수예요. 근데 거기서 저기 그 나와가지고 이제 공자에 대한 저기 평을 하는데 이 춘추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요 문장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거든요. 이 문장으로 볼 것 같으면 내용이 없어.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 그런데 그것을 저기 그 한 것이 기의, 즉 구절 취지의, 요것이 공자의 사상이 거의 다 모든 것이 다 춘추에 담겼다는 얘기예요. 춘추의 그 혼탁한 세상에 그걸 비평하는 역사서를 쓴 것이 그것이 춘추인데, 그 춘추의 공자의 사상이 요것이 다 저기 그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그리고 진의 승, 또 초지 도올, 노지 춘추 이랴. 자, 여기까지 또 봅시다. 우리 저기 그 이제 저 진의 승이라는 역사서, 그리고 초나라의 도올이라는 역사서, 그리고 노나라의 춘추가 한 가지다, 똑같다 그 얘기거든요. 자, 다시요. 진나라의 승이라는 역사서, 그리고 저기 초나라의 도올이라는 역사서, 또 노나라의 춘추라는 역사서가 한 가지로 똑같다. 요것이 이제 노나라의 춘추라는 저기 그 역사책이 있다면은 이제 진나라의 승이라는 역사서가 있고 초나라의 도올이라는 역사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저기 그 이제 이 춘추 시대 이때의 저기 역사를 기록한 책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것은 저기 그 당시에 쓴 역사서거든요. 근데 이제 저 전국책이라고 앞에서 봤죠, 그죠? 전국책은 이제 그 맹자가 살 당시 전국 시대의 저기 역사를 쫙 기록한 것이 그 전국책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 전국책이라는 그 책은 그 한대에 들어와가지고 저기 그 한대에 어떤 사람이 쓴지는 모른다 그랬죠, 그죠? 정확하지 않다 그랬죠, 그죠? 저기 그 한대의 사학자들이 쓴 것이 전국책이고, 이 춘추시대에 쓴 것은 진나라의 승, 초나라의 도올, 노나라의 춘추, 이 뜻이 다 한 가지다. 저기 그 승에 대한 이제 자세한 기록은 없고, 이 도올과 이 승에 대한 책은 저기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져서 저기 지금 현존하지 않고, 이제 춘추는 이제 공자의 저기 사상이 담긴 거, 판본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런데 이 초나라의 도올이라는 이 책, 도올은
사나워 몹쓸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돌, 사납고 몹쓸 짐승. 그런데 저기 그 현대 그 저기 그 돌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하죠, 그죠? 그 저기 김용옥이 뭐 저기 그 역사책 그 저기 저기 그 고전학자. 근데 그 이 사람의 호 자체가 그 저기 그 이상하죠, 그죠? 돌 김용옥. 그 저기 호 자체가 돌이야. 몹쓸 짐승의 저거야. 그런데 이 돌이라는 것은 그 이제 초나라의 그런 몹쓸 역사를 저기 그 이제 그 내가 역사책을 쓰니까 그 책을 저기 그 이제 그 해서 그 책처럼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그런 정치를 하지 말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저기 그 나쁜 짐승의 이름을 따가지고 사람들한테 경계를 시키는 것이 돌이거든요. 그런데 이 저기 그 돌이 한자 이 자체가 저기 호가 돌이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저기 그거 저 관심 없어요. 근데 저기 돌이라는 것을 여기서 따왔다는 얘기야. 하필 이 시대에 돌이라는 저기 그 호를 따다가 자기한테 갖다 붙이는 것이 그것이 저기 그 아주 저기 이름 자체부터 그 사람이 사특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오죽 한마디만 할게요. 오죽 사특했으면은 공자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 그렇게 저기 그 말하는 자니까 이 자가 돌이란 자가 이 저기 그 여하튼간에 이 저기 그 돌이란 이제 돌이라는 역사책이 있었고 이 역사책에 돌이라는 것은 그 사악한 짐승 이름을 그 사악한 짐승 이름을 올 둘 다 사악한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기 이때는 이제 그 당시 저기 치세가 하도 저기 험악했으니까 이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기 이제 돌이라는 책에 적었으니까 이 승과 돌과 춘추라는 책이 내용은 똑같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옛날에는 흔히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가까운 저기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저기 이제 날에 저기 소치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미산 저기 뭐 호형의 수제자 소치. 이제 소치라는 사람이 그 스승한테 저기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너는 저기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소치라고 호를 지어라. 저기 어리석음을 벗어나라라는 그런 뜻으로 소치라는 시를 호를 지어줬죠, 그죠? 근데 그런 뜻은 저기 훌륭하고 대단히 좋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라면은 이 밝은 시대라면은 돌이라는 호를 정한다는 이 자체가 그 사람이 아마 사특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이 이름에 담겨 있죠, 그죠? 뭐 거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기사즉 재환 진문 기문즉 사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기 역사서 돌 춘추에 담긴 역사서가 일이라는 것이 제나라의 환공, 진나라의 문공, 요것이다. 역사책에 담긴 사실이 제나라의 환공, 진나라의 문공, 춘추 5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제나라의 환공, 진나라의 문공.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그 책에다가 기록한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문즉 문장이라는 것은 이제 사관들이 기록한 것이다. 문장이라는 것은 사관들이 기록한 것이다. 공자왈 춘추의 뜻은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저기 바른 뜻을 취한 것이다. 자, 요것이 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책에다가 번역을 해놓은 책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때까지 쭉 내려오면서 요순 사망 우탕 문무주공까지 싹 봤는데 그 다음에 공자 차례 이거죠. 그래서 맹자가 요것을
그 짧지만 의미를 대단히 크게 두고 적은 책인데, 적은 글인데, 그것을 우리 유자들이 후세들한테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흐름이라는 게, 책의 흐름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죠? 한 가지를 한꺼번에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거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런 뜻을 반드시 새겨줘야 돼, 이런 뜻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주석이 또 길고 재미있는데, 추려서 보도록 하죠. 내가 이 시대를 만나가지고, 이런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죠, 그죠? 대단한 영광인데,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그것도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죠? 단 몇 분이라도 봐주는 봐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요 앞서에 이제 강의, 3강, 4강, 5강, 앞에서 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자, 왕자 지적식, 왕자의 자치가 이제 됐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평왕이 이제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것을 일컫고, 정교 호령이 불구보천하야, 정치와 교육과 호령, 이제 부르고 이제 명령하는 것이 천하에 미치지를 못했다. 이것을 춘추시대를 단적으로 얘기하는 말이죠, 그죠? 주나라의 평왕이 이제 호경에 있다가 수도를 낙양으로 이제 동쪽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그리고 정치와 이제 교육과 이제 정치와 교화와 호령하는 것과 이제 명령하는 것이 하나도 천하에 미치지를 못했다. 천자의 천자의 명칭이 유명무실했다는 얘기죠, 그죠? 평왕이 천자였는데 동쪽으로 옮기고서는 주나라의 역할을 하나도 하질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고요. 시가 없어진 것은 요거 무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망이라고 읽고, 서리 강위 국풍이 아망야. 이것은 시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서리시가 이제 국풍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말하고, 아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이제 천자의 노래면은 이제 당연히 아가 돼야 돼요, 그죠? 천자의 노래는 아가 돼야 돼. 격이 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아로 안 하고 이제 국풍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왕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왕풍. 주남, 소남, 그리고 이제 패풍, 빈풍,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왕풍이 나오죠, 그죠? 왕풍에 이 설이라는 시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설이라는 시의 내용이 이제 내용이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짧은, 멀지 않은 시기에 설이라는 시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해야 되는데, 요 설이라는 시가 왕의 이제 명령이 퍼지지를 않아가지고, 저것을 동천을 하면서 전에 남아있던 수도 자리에 대궐이 다 허물고, 사직과 종묘가 다 그대로 이제 옮겼으니까 사직과 종묘 그런 터에 이제 기장이 이제 흩어져서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왕궁터에 문왕무왕의 주공의 화려한 정치에, 그런 왕궁터에 수도를 옮겼으니까 그 자리는 폐허죠, 그죠? 폐허가 되고, 그 자리에는 이게 기장 같은 것이 드문드문 이제 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설이라는 시가. 그러니까 이 설이라는 시 자체도 격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죠?
수도를 옮기면서 그 저기 궁성을 다 옮겨가면서 그것을 그래서 이게 저기 그 이제 왕실의 노래면은 아가 돼야 마땅한데 이제 국풍으로 그 강등이 됐다는 얘기, 등급이 쭉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저기 그 아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것을 시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가 그래서 공자가 춘추를 지었다고 그랬죠, 그죠? 공자가 저기 그 화려했던 그 저기 그 문왕무왕 주공 성강지치 그 훌륭한 저기 주나라의 왕실의 정치가 이제 저기 사그러들었으니까 그것이 저기 그 안타까워서 춘추를 지었다는 얘기인데 그 춘추라는 것은 노나라 그 역사 기록의 명칭이다. 공자인 필사지 그 이제 사관의 기록을 저기 공자가 뽑아가지고 그것을 그 적을 건 적고 뺄 거는 뺐다는 얘기예요. 필삭 적을 필그 저기 그 뺄 삭 그리고 시여 노은공지 원년 시작하기를 노나라 은공의 원년 그러니까 실제로는 평왕 49년의 일이다. 평왕 49년의 일이다. 요것이거든요. 승의 미상 승이라는 역사서는 이제 그 진나라의 승이라는 역사서는 의미를 자세하게 알 수 없고 조씨가 말하기를 이위흥어 전부 승마지사 이 전부면은 이제 그 농토에 이제 그 세금 거두는 거 전부와 그리고 승마 이제 그 말을 타고 이제 그 일을 봤죠.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그죠? 그래서 승마에 대한 일일 것으로 이제 그 일을 일으켰을 것으로 이제 조씨가 말을 했고 혹자는 말하기를 기제 당시 행사이 명지야 제 당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일을 취하여 있었던 일과 행사를 취하여 기록한 이름이라는 것이고 도리라는 것은 이제 악수명 여기 나오죠, 그죠? 악한 짐승의 이름이다. 아이 저기 그 이 밝은 세상에 어찌 도리라는 시호를 따가지고 그 유학을 다 망가뜨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기 그 도리 때 지가 저기 자가당착 자기가 저기 그 자기의 저기 그 짐을 짊어지고 저기 그 짐에 깔리는 거예요. 자가당착이 이것이 도리. 그렇고 고자의 인이 위흉인지호 옛날에 그 저기 그 흉한 사람의 호가 된 것으로 인한 것이다. 옛날에 그 돌이 악수의 이름인데 이 돌이라는 호를 옛날부터도 저기 그 이제 흉한 사람의 호였다는 얘기예요. 흉한 사람의 호가 된 것을 인한 것이고 취기 악수 개지의야. 그러나 이 돌이란 역사서의 그 저기 원래 뜻은 그 이제 경계하는 이제 뜻을 나쁜 것에 드리워진 것을 경계하는 그 뜻으로 이제 그 취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 애초에 돌이라는 저기 그 이제 나쁜 이름을 지어가지고 한 것은 그 당시 시대를 풍자하기 위해서 저기 그 이제 돌이라는 저기 책 자체를 만들었는데 현대 이 밝은 세상에 그 저기 그 돌이라는 자는 자기의 학설로 저기 그 유학의 역사를 다 망가뜨리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몰라. 그 춘추라는 것은 기사자 필 표년 이수사 이제 그 일을 기록하는 것이 반드시 표년 이제 그 연대를 드러내서 이렇게 저기 그 으뜸으로 삼아서 이제 그 일을 기술한 것이고 연유사시 이제 요렇게 저기 그 역사서를 기록하자면은 올해가 가고 내년이 오고 그 저기 1년이 사시가 있는 거죠, 그죠? 사시가 있고 가고 흐르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춘추라는 것은 이제 연유사시 이제 1년이 4가지 철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착거이위 소기지명량 이제 그 거기에 딸린 그 기록한
그 기록한 것을 이룬 것이고 그것을 섞어서 이제 들어서 나타낸 것이다. 이제 그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한 가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원인이 있어 왔고,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가지고 영향받는 것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착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고자의 열국은 개유사관, 그 큰 나라들은, 열국이라는 것은 이때 대로선 나라가 아니고 큰 나라라는 뜻이에요. 열국은 모두 사관이 있었다. 장, 기사사, 차삼자, 개, 기, 소기, 책서지명이고, 열국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때에 따른 그 일을 이제 관장하고 기록한 것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록한 그 책의 이름을 말한 것이고, 춘추지사는 춘추의 일은 오패, 질흥이, 환문위성, 춘추 오패 얘기고요. 오패가 차례대로 일어나서 제나라의 환공, 이제 진나라의 문공이 성하였다. 역사는 사관이다. 사라고 앞에 했던 것은 사관이다. 절취자는 겸사야라. 공자께서 내가 그 뜻을 취했다. 몰래 그 뜻을 취했다. 저욱이 그 뜻을 취했다라는 것은 이게 겸사라는 얘기예요. 그죠? 겸손히 하는 말이 이제 절이에요. 그죠? 근데 공자가 무슨 역사를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논외의 사람들이 한 얘기지만 말이에요. 이 겸사, 공양전에는 잡기사즉 구 유재원이 이것을 지은 그런 공자는 죄가 있다고 이제 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을 성인이 공자가 무슨 춘추를 지어서 죄를 졌습니까? 아니죠. 그죠? 공자가 세상을 밝히지 못한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세상이 밝지 못한 것을 공자 탓으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인의 자세죠. 그죠? 세상이 밝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탓이야, 내 탓이야. 대한민국이 잘 다스려지지 못한 것은 대통령 탓이라라고 그런 큰 틀로 얘기하고, 비록 내가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덕이 부족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밝은 사회가 못 되고, 그런 어두운 구석이 수시로 튀어나온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국민들은 열손을 들고 열렬히 환영하겠죠. 그죠? 그런 훌륭한 미덕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앞으로는 뜻이 또한 이와 같다. 내려가서 볼까요? 그렇듯 대통령 되기 대단히 힘들죠. 그죠? 또 올려야 보이나? 그러나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무슨 검찰에서 인기 있는 재판 몇 개 했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되니 그 꼴이지. 그래서 공자가 죄가 있다고 한 것이, 이제 공자가 세상이 이런 것이, 공자가 이제 성인의 큰 뜻을 폈으면은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공자가 자책을 하는 대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지 제기야, 이제 말로 끄는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다. 소위 필즉필, 쓸만하면은 쓰고, 이제 잘라낼 만하면은 잘라냈다. 삭즉삭, 유하 불능찬 일사자야. 요것도 요 유가 자유예요.
요거 하는 자하고 자유와 자하가 문학에 밝은 사람들이었죠. 그죠? 공자제자 중에 문학에 밝은 사람인데 자유와 자하도 불능찬 일사자야. 그 한마디도 도울 수가 없었다. 그 문학에 밝은 공자제자 자유와 자하 같은 사람도 공자가 춘추를 쓸 때에 한마디 말도 도와주질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윤시왈 온 공자가 춘추를 짓고 또한 이 사지문 이 역사에 그런 그 문체로서 한 것은 제 당시 지사 그 당시에 있었던 일로 이제 기재한 것이다. 이 기의 즉 정천하지 사정 이제 그 천하를 이제 그 안정시키는 이제 그 사특하고 바른 것을 그 뜻으로 한 것이다. 그 뜻으로 하는 것이고 위 백왕지 대법 그 백왕 모든 왕이 되는 큰 법이다. 춘추가 모든 왕이 되는 큰 법이다. 그러니까 춘추를 그런 그 이제 천자의 자세로 또 천자의 자세는 상제와 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천하가 안정되는 것에 이제 이제 사특함과 바른 것을 이제 그 뜻으로 했고 그래서 백왕 모든 왕들의 대법이 이제 된 책이다. 대법이 된 책이다. 이제 그 얘기죠. 그죠? 춘추가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또 우상문 승상 역서성군 이제 상문장 또 상장 상의 문장 앞에 이제 요순 사망 죽음까지 그렇게 한 상문에 이어진 것이 차례대로 차례대로 서술해서 여러 성인을 차례대로 서술한 것이고 인이 공자지사 계지 공자지사 이제 공자의 일로 인하여 공자에게 계승된 것이다. 이제 공자의 일이 성인의 일로 인하여 공자에게 계승된 것이다. 그 뜻이고 막대어 춘추 이보다 춘추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춘추보다 뜻이 더 큰 책은 없다. 사마천의 사기가 그렇게 몇십만 장? 그만한 분량의 책이지만 춘추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그 얘기고 그러므로 특별히 말한 것이다. 자, 이걸로 내려가고요. 유택과 사수. 이 유택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받은 은택이에요. 유택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유죠. 그죠? 유택, 은택.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은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수는 그건 그 밑에 가서 봅시다. 맹자왈 군자지택 5세 이참 소인지택 5세 이탐 여미득 위공자도야 여사숙 제이냐. 자, 군자의 유택이 군자의 유택이 그러니까 벼슬한 그런 사람의 유택이 이제 물려준 은택이 5세면은 참 이제 마감한다. 끝난다.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됐다. 5세면은 이제 끝난다. 5세면은 끝난다. 이제 요것이 뭔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이제 군자의 유택이 이제 이제 상을 치름해. 이게 밑에는 주석에는 상으로 그때 가서 봅시다. 그리고 소인지택, 소인의 유택도 이제 일반 백성들의 유택도 5세면은 끝난다. 요건 밑에 가서 저거 할 때 주석 볼 때 보고요.
미득 위 공자지도 나는 맹자가 나는 그 공자의 문도가 되지 못했다. 부득 미득 공자의 문도가 되지 못했다. 맹자 말이죠, 그죠? 맹자가 나는 공자의 문도는 되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사숙제인 여러 사람에게서 공자에 대해서 사사로이 이제 그 터득을 했다. 자, 좀 봅시다. 나는 공자의 문도가 되지 못했으나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공자를 사숙 덕망을 사모하여 탐하여 본받음. 사숙 덕망을 사모하여 공자의 덕망을 사모하여 사모한 것을 또 탐하기까지 해요. 탐하기까지 해서 본받는 것을 요 사숙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은 아니겠지 물론 얼마 전 우리 할 때만 해도 사숙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사숙이라는 말이 비슷한 뜻이 많아요. 또 사숙이라 그러면은 선생님 집에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사숙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때 요 사숙은 덕을 사모하여 여러 사람에게서 공자를 사사로이 사모하여 이제 탐하여 이제 본받았다. 요것을 사숙이라 그래요. 사숙. 자, 요거 들어들만 하고요. 자, 밑에 주석에 가서 더 자세한 설명이 다 나오거든요. 주석에. 퇴근, 유언, 유풍, 여운. 이제 말이 흘러서 이제 풍속이 되고, 그리고 남은 여운, 말의 뜻으로 이제 남은 은택, 그런 것을 이제 은택이라 그런다. 유택이라 그런다. 이제 조상이 이제 살아계시면서 그런 쌓아놓은 업적을 이제 군자면은 벼슬도 하고 학식도 있고 그렇게 인품도 고매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이제 흘러내려온 그런 이제 남은 운치, 그것을 말한다. 유택, 택. 그 부자 상계 위일세.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이어서 된 것이 한 세이다. 일세는 30년이고 역위 일세 또한 일세로 또한 일세를 30년이라고 역위 일세라 그러고, 참은 절야. 참은 끊어집니다. 끝납니다. 대략 군자 소인지택이 5세 2절야. 이제 5세가 내려가면은 이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군자 이제 그래서 이제 5세 내에 벼슬을 했으면은 일단 양반이죠, 그죠? 양반인데 3세 내에 벼슬을 하면은 진짜로 군자죠, 그죠? 이제 그런 식의 나는 것이 이것이 5세 2절야. 5세 되면은 이제 끝나서 5세면은 이제 나로부터 고조부까지가 4세예요, 그죠? 고조부에 딸린 가족들이 동고조죠, 그죠? 동고조 8촌이죠, 그죠? 거기까지만 이제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세면은 끊어진다. 이제 고조부는 4세니까 고조부까지만 이제 상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양시활 4세 이시, 이건 붙여서 이런데 왜 떨어졌나? 4세의 시복지 궁야. 4세가 되면은 시복으로 이제 시복은 요건 상복의 종류거든요. 시복으로 이제 궁 다 한다. 시복으로 다 한다. 5세가 되면은 이제 4세가 고조 할아버지예요. 고조
고조 할아버지면 고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상복을 이제 시마복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시복으로 그 상복을 다 한다. 시로 복을 다 한다. 5세는 그 단문, 요것은 이제 단면이라고 써놓고 단문이라고 읽어요. 5세는 단문.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그까지만 이제 3개월의 심화복을 입고 3개월의 심화복을 하고 5세 4세 5세 되면은 이제 그 단문만 한다는 그 한 친족으로서의 이제 그 경의만 표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옆으로 반대로 얘기하면은 5세 되면은 이제 그 형제는 10촌이 된다는 얘기예요. 4세면은 8촌이 되고 5세면은 내려온 직계 형제로 따지면은 이제 10촌이 되는 것이거든요. 10촌이 되면은 이제 그냥 한 일가로서의 이제 상에 대한 예만 치르지 그 이상의 예가 없다는 것을 요 단문이라고 얘기해요. 요것은 이제 상예의 형식 보면은 이제 2권 쓰고 그리고 이제 삼배 모포 입고 삼배자 장옷 입고 그리고 신발 이제 집신 이렇게 기술 올려가지고 집신 신고 밑에 이제 전 차고 이제 무릎에 보습 차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것이 상법인데 상예법인데 그것을 다 쌍 없애고 5세가 되면은 단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단문이라는 것은 대단히 낮추고 이제 요 단은 기본적으로 팔을 걷어 올리는 거거든요. 팔을 걷어 올려. 한쪽의 팔을 이제 걷어 올려서 또는 한쪽의 팔을 아예 없애가지고 이제 단문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제 면이라 그래도 이제 팔을 없앤 거니까 팔에 옷을 이제 걷어붙여서 팔에 옷을 안 한다는 흉내를 내는 거니까 단면인데 요 상예에서는 요걸 문이라고 읽는다는 얘기예요. 요것을 그래서 단문이 나오고 시복 단문 그리고 살동성야 이제 동성이에 이제 동성이 죽은 것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동성이 이제 일가가 죽은 것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5세부터는 그리고 6세는 친속 가리 이제 가까운 친척으로 이제 이제 한 것은 다 됐다 가리 다 말랐다 그렇고 복공 이제 복이 끝났다는 것은 유택 친미 조상의 남겨주신 은택이 가라앉아 잠자듯이 아주 작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일가의 성심만 유지하고, 이제 6세가 되면은 조상의 복은 다 했고, 그리고 일가 친척이 돌아가신 그 정도, 이제 그 정도로 한 미세, 친미 된 것이 유택 친미라 그래요. 그러므로 5세 이참, 5세에서 이제 복이 끝난 것은, 이제 끝난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말이. 그리고 오복은 삼체, 삼년체, 참체, 자체, 대공, 소공, 시마, 이렇게 복의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고조부가 돌아가시면은 시마복을 한다 그랬죠, 그죠? 이제 고조부가 돌아가시면 손자는 현손이거든요. 현손은 3개월만 이제 가벼운 복식을 하는 거예요. 가벼운 복식.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복식, 바로 밑에 자식은 엄청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복식을 엄청나게 중하게 차려입어요. 아래 위로 복식을 그렇게 차려입는데, 이제 가벼운 복식을 해가지고 3개월을 이제 재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 증조부가 돌아가시면은 5개월의 복을 입는다네요. 5개월에. 고조부가 돌아가시면은 3개월의 복을, 심화복을 하고,
그 증조부가 돌아가시면은 5개월 복을 하는데 요거는 또 저기 옆으로 이 저기 고조 보면은 8천간이죠, 그죠? 8천간 다 심화복이고 또 저기 그 이제 요거 저기 소공은 이제 그 증조 보면은 그 6천간이죠, 그죠? 증조부의 자손들은 그 다 반개 다 해서 6천이에요, 그죠? 6천들은 5개월 동안 복을 입는다는 얘기고 이 대공은 저기 그 이제 그 할아버지는 이제 9개월 복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그 자체, 참체 요것을 하는데 이 저기 그 자체, 참체는 기간은 같아요. 기간은 같은데 왜 구분을 짓는가 하면은 저기 그 요거 이 자체는 참체는 저기 그 아주 저기 그 중무장을 하는 거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군인들 완전 무장하듯이 중무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체는 또 저기 거기보다 좀 가볍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저기 참체 3년, 자체 3년, 2년, 그 1년, 그 저기 15개월, 뭐 요거 9개월까지 자체는 또 그게 또 달라요. 그 3년, 이 저기 연도중 다 각자가 다르고요. 그렇게 하고 대공은 저 9개월. 이제 이 사촌이 돌아갔다. 사촌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저기 그 상옷을 이제 9개월간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기 요것은 이제 할아버지의 자손은 저기 이제 아버지 형제 그러면은 나한테 저기 사촌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저기 사촌은 9개월, 그리고 6촌은 5개월, 그리고 8촌은 3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촌수가. 요것을 오복이라 그래요, 오복. 이제 상복에 5가지 종류,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상기간에 저기 5가지, 그것이 참체, 자체, 대공, 소공, 심화, 이렇게 저기 5가지인데 요즘은 전혀 저기 안 하죠, 그죠? 우리 때만 해도 흔적은 있었어요. 저기